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목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첫날 공식 일정을 마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고 정상 외교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장진호 용사들과 흥남 철수 작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을 거라며 한미동맹의 추호의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한미 양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핵동결은 대화의 입구, 핵 폐기는 출구라면서 북한 핵동결 시 과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져서 안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동결과 한미 군사훈련은 연계될 수 없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백악관 환영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난 뒤 모레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한미 FTA 관련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전화 언론 브리핑에 나선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완료와 관련해 절차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것은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동일시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있지만 추가 환경 영향 평가가 사드 배치 연기나 번복의 뜻은 아니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이 아니라 공식 방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있고 한국을 경유한 대량의 중국산 철강 제품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수출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양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역시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조건이 적절하면 관여하지만 조건이 맞을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편안하게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이유미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전 열리는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박준규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증거 조작에 사용한 휴대폰 확보하셨습니까?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증거를 보강한 검찰은 어제 이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고 구속 여부는 오후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유미 씨의 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녹취 파일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어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내용이 유포된 책임은 대선 당시 이 내용을 최종 승인한 당 공명선거 추진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 분들이고 그리고 한 분은 또 기자 출신이시고요. 사실 논의했을 때는 그분들도 이 내막 보고 전혀 의심치 않았어요.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당에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당 지도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국민의당에선 진상조사단을 가동한 가운데 이 조직적 개입이 사실이라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김세루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단은 제보 조작 과정에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당시 선거대책위원장과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보고받았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개입돼서 긴밀하게 연결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당 대표격인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개입됐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해체까지 거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이름 붙이고 특검 주장은 물타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은 죄 지은 사람이 석고대죄는커녕 검사를 골라서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새정치가 증거 조작이었느냐며 안철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이 논문 표절 논란에 더해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이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상곤 후보자가 2000년 7월 발표한 논문인 한국산업민주주의의 현주소입니다. 학술진흥재단에서 3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아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같은 해 12월 김 후보자가 재직하던 한신대 교내 학술지에도 게재됐습니다. 야당은 학술진흥재단과 대학에서 연구비를 이중으로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신대에서도 연구비를 받았다면 이것은 그 연구비 이중 수혜, 이중 계제로 연구윤리, 도덕성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어제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겐 해군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던 1991년 7월 4일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음주운전을 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송 후보자가 부인하자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었다 해도 현행법에선 음주운전 방조라고 질타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앞서 같은 해 3월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야당이 의심하는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외고 자사고 폐지 논란 속에 서울 시내 외고와 자사고 4곳이 모두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현행 교육청의 권한으로는 외고 및 자사고 폐지 결정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외고와 자사고인 경문고, 세화여고, 장운고, 그리고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의 재지정을 결정했습니다. 2015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재지정이 보류된 5개 학교가 재평가에서 합격을 받은 겁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외고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와 교육 격차를 심화시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시도교육청의 권한으로는 외고 자사고 폐지에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외고 자사고의 설립과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듬해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외고 자사고 평가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폐지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일괄 전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조 교육감이 외고 자사고 폐지 논란의 공을 정부로 넘기면서 오늘 열리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고 자사고 측은 김 후보자의 입장 발표를 지켜본 뒤 다음 주쯤 공식 입장을 내고 공동행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인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에 들이받쳐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 앞 교차로였는데요. 부산에서도 60대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홍수국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 잔해 일부와 안경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큰 충격을 받은 듯 철제 담장은 심하게 구겨진 채 부서져 있습니다.
인천 용현동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5시 반쯤.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며 튀어나와 길을 가던 65살 박모 씨와 충돌한 겁니다. 승용차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박 씨와 부딪힌 뒤 학교 담장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박 씨는 머리와 가슴 부분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거의 의식이 없으시더라고요. 한 3, 4분 정도 더 지나서 119 오고 싣고 가고. 하교 시간은 지났지만 학교 근처에서 벌어져 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앞차를 피하려고 급하게 운전대를 꺾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부산 기장군 한 삼거리에서 66살 성모 씨가 통근버스와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장소가 왕복 4차선 도로인점 등으로 미뤄 무단 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는 경기 양평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을 몰던 36살 백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백 씨가 좌회전만 가능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폭염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두 번째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피서철을 앞두고 관광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태안에 사는 64살 A씨는 지난 19일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태안과 서산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증세가 계속 나빠지자 지난 20일 경기도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A씨의 사망 원인은 비브리오 폐혈증균 감염으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4월 첫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두 번째 사망자입니다. 병원에서 서산 C보건소로 연락이 왔고 C보건소에서 우리한테 또 온 거죠. 이런 게 의심되고 본다. 뚜렷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아 사망 원인과 관련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어패류를 날 것이나 덜 익힌 채로 먹고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에 닿을 때 전파되며 치사율이 40%에서 50%에 이릅니다. 바닷물에 수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데 어패류는 충분히 겨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을 피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